논문 표절로 방송가에서 퇴출돼 활동을 중단했던 홍진영이 최근 복귀했는데요. 그녀는 논문 표절로 2020년 11월 활동을 중단한 이후 1년 5개월 만인 4월 초 신곡을 발매하고 재기에 나섰죠.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비판을 넘어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홍진영의 복귀가 왜 폭망인지, 왜 나와서는 안 되는지, 연예계에 다시 나오지 않길 바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진영은 2007년 3인조 걸그룹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본격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녀는 인기를 끌자 라디오 스타 등 다양한 예능 활동을 통해 소위 빵빵 터뜨리는 기대주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홍진영은 뜬금없이 나오는 반말과 코멘트, 돌직구, 박사학위 보유 등이 적절히 어우러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또 애교 만점의 귀염성과 통통 튀는 매력 등 인간 비타민과 같은 신선함을 선보여 대중들의 호감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도가 크게 높아진 홍진영은 장윤정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트로트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며 전국 행사장을 누비고 다녔죠. 그녀는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하루에 행사 이동 거리만 2,000km, 1년 기름값만 1억 2천만 원이 나온다며 한 달에 50에서 60개에 달하는 행사를 소화한다고 살인적 스케줄을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그녀의 쉴 틈 없는 행사 출연으로 인한 수입을 거론하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또 2018년 11월부터는 SBS 관찰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여성 출연자 최초로 친언니와 동반 출연, 신선한 반응으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달리 언니 홍선영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방송에 과도하게 출연하며 줄기차게 먹방을 보여줘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홍진영의 인기는 애교 섞인 목소리와 가창력이 밑바탕이 되기는 했지만 특유의 통통 튀는 발랄한 성격으로 인한 친근감과 함께 박사 가수 타이틀이 크게 작용했죠. 사실 그녀는 박사학위를 예능 등에서 종종 활용해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활용한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홍진영은 조선대학교에서 2009년에 무역학 석사, 2012년에 국제통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학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2013년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이에 그녀는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돈 주고 박사 딴 거 아냐?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냐? 등의 악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따겠느냐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당시 홍진영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 대중들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7년여 동안 대중들을 속이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2020년 11월 그녀의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죠. 표절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유사도 74%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것이죠. 이는 홍진영 고유의 연구가 거의 없고 기존의 연구를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녀를 가르쳤던 교수는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률은 74%가 아니라 99.9% 가짜라며 홍진영이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학교에서 본 기억이 많지 않다. 적어도 내 수업은 그랬다. 가수 생활을 병행하는데 광주까지 자주 올 수 있었겠나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홍진영의 부친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인 것이 그동안 논문 표절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은 것에 일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은 표절이 아닌 인용이며 당시 관행이었다는 궤변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방송활동을 강행해 빈축을 샀습니다. 그녀의 소속사도 시기적 오류가 있는 검증이며 홍진영의 창작물로서 타 논문을 표절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실업고 출신인 그녀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석사학위를 따고 일반 학생들은 5년 동안 매달려도 어려운 박사학위를 홍진영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3년 만에 취득했다는 것은 천재 이상의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조선대가 2020년 12월 표절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뒤에야 홍진영은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위 취소가 불가피하게 된 뒤에야 취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반납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비난이 더욱 쏟아졌죠. 이때까지 홍진영은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셈입니다. 이후 그녀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논문 표절 사태로 고개를 숙인 지 2달 만에 SNS 활동 재개에 나서는 등 몇 차례 복귀를 타진했으나 비난 여론의 강제 자숙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종합 콘텐츠 전문기업인 아센디오가 홍진영의 1인 기획사인 IMH 엔터테인먼트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진영은 자신의 기획사 지분 중 17.5%를 50억 원에 팔아 전환사채로 받았고 50억 원은 그녀의 기획사에 투자한 것이죠. 이는 홍진영이 사실상 100억 원을 챙긴 것이며 기획사의 성장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한 셈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1년여의 자숙 기간에도 수차례 제도역의 기회를 노리고 주식으로 거액을 챙기는 등 진정성 없는 행보를 보여 대중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투표일 다음 날인 3월 10일 새벽 한 방송사의 개표 방송에 홍진영의 언니 홍선영이 윤석열 당선인 자택 인근에서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V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동생이 논문 표절로 자숙 중인 기간에 언니가 TV에 나오자 대중들로부터 관종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며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홍진영은 언니는 방송 욕심이 없고 방송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으나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언니 홍선영이 그동안 TV에서 줄기차게 먹방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이들 자매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홍진영이 이달 초 자숙을 끝내고 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본격 복귀하고 나섰죠. 지난 10일 SBS 인기가요에서는 신곡 비바라 비달을 통해 컴백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그녀는 이 무대가 신곡 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의 컴백 무대는 응원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고 냉랭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신곡을 발표한 뒤 TV 음악 프로그램에 한 번만 나오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일까요?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잠재우기 위해 치고 빠지기 전략일까요? 아니면 대중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일까요? 홍진영은 신곡 활동은 물론 예능 방송 활동도 당분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호감도가 대폭 상승하며 대중들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그녀가 예능에 출연한다고 해도 대중들은 싸늘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논문 표절보다도 잡아떼거나 변명하는 등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정환이 아직도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한 것은 도박 그 자체보다 거짓말과 태도 때문에 대중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죠. 하지만 홍진영은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지 않은 심정으로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오나 불찰은 부주의하거나 조심해서 잘 살피지 못해 생긴 잘못이나 허물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홍진영은 과오나 불찰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앞으로 선한 영향력과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논문을 표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로 위장하는 등 나쁜 수법을 동원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이를 바탕으로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선한 영향력과 희망을 전하겠다고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진영은 진실을 알기 전에는 톡톡 튀는 향기가 나는 꽃이었다면 현재는 향기도 없고 오히려 거짓과 위선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대중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과거 전력도 재소환해보니 의심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홍진영은 2019년 자신을 키워준 전 소속사와 정산 방식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었죠.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돈 문제로 전 소속사와 결별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음은 사실입니다. 이후 자신만의 1인 기획사를 세우고 논문 표절 사건 후 자숙기간 중 100억 원을 투자받는 등 그동안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다 1년 5개월의 퇴출기간을 거쳐 셀프 복귀를 했다는 것이 참 의문일 뿐입니다. 또 그녀의 이 같은 전력으로 미루어 트로트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장윤정과의 일화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2019년 말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홍진영과 함께 방송국 주차장에서 만났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장윤정은 방송에 노래를 하러 갔는데 진영이가 내 차를 보자마자 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더라. 보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 때인 것 같았다. 말을 하는 것보다는 힘들지 힘내라고 했더니 말없이 걱정될 만큼 펑펑 울다 갔다고 회상했습니다. 장윤정은 이때 밖에 홍진영의 팬들이 서 있었는데 내 차에서 내리면서 우니까 오해를 하겠더라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혹시 홍진영이 대선배이자 라이벌인 장윤정에게 안 좋은 소문을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니겠죠? 설마 이 같은 검은 노림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튼 오늘은 1년 5개월 만에 셀프 복귀한 홍진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디 앞으로는 범죄와 거짓을 저지르지 말고 진실된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